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이 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의 횡보장 속 갑작스러운 하락이 펼쳐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하락한 데에는 미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브레이너드의 공격적인 긴축 시사에 시장이 요동치게 되었는데요. 이 브레이너드가 비둘기였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죠.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는 하락을 하였으며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무려 2.56%로 급등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암호화폐 시장 또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 이사가 한 말을 보게 되면 현재 지속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르면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락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 심리가 이 정도 소식에 이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브레이너드의 언급이 암호화폐 시장을 급락시킨 것 외에도 다른 소식들이 있는지 조금 의아함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정말 이러한 것으로 하락을 했다라면 발언 직후 바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양상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언급은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한 4시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로부터 한참 지나 5시간에서 6시간 후에 급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추가적인 소식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체적으로 미디어의 경우는 이 소식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측은 하고 있죠. 이러한 브레이너드의 언급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암호화폐 현물 시장이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 선물 시장 또한 움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3대 선물 거래소의 롱, 숏 비율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바이낸스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8%, 숏 포지션이 51%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8%, 숏 포지션이 51.74%, FTX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7.42%, 숏 포지션이 52.5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 방향성과 관련하여서 이제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선물 시장에는 하락에 관한 기조들이 보이고 있지만 이 장기적인 측면 여전히 시장의 우상향을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 일간지이죠. 이 블룸버그의 분석가들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시간의 문제이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분석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도달은 시간 문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 및 제이미 더 글라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암호화폐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준비금으로 만들어 가치를 높여주며 이더리움은 인터넷상의 담보물로 진화하고 있다. 이 수요와 보급화 추세가 전환되지 않는 한 10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은 시간 문제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금보다 약 70% 상승한 6,100달러가 적정 가격으로 보인다. 이더리움의 POS 전환인 이더리움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10만 달러 도달은 기사에서 나온 대로 시간 문제로 보며 5년 안에 5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그저 도박과 갬블이라고 불리우던 이 비트코인의 모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하며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높아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새로운 해지 자산으로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양상이 진행이 되며 지난 2020년 5월 반감기가 이루어지며 10월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는 12,000년 화폐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또한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비트코인에 대한 단순 이제 가치 저장의 수단이 아닌 국경 간 송금에 제약이 없는 새로운 가치 전송의 수단으로서 다시금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폐라고 불리우는 이 비트코인은 과연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생태계는 얼마나 확장이 또 되어 있을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그 누구도 암호화폐 시장이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2025년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한 번 더 이루어지고 1년 뒤인 시간인데 이제 반감기 사이클로 생각을 해보아도 보통 반감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새로운 신고점에 도달을 하고 있죠. 한번 충분히 이제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오늘은 이 블룸버그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 보고서가 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 이더리움의 가격에 관하여 언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앞서 나온 6,000달러대보다 더욱 높은 9,300달러대를 9,300달러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이더리움 평가 가치 최대 9,328달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발간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대비 단기 순이익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이더리움의 가치는 9,328달러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2종 현금 흐름 할인 모델 적용 시에는 이더리움의 가치를 각각 6,128달러, 5,539달러로 책정을 하였는데 또한 디파이 NFT의 이제 수요 증가로 올해 이더리움이 127억 달러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상장 지수 상품 ETP 관련 보고서는 이제 ETP 운용 자산이 2028년까지 지금의 2배 규모인 1,2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세이파트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점차 더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며 올해와 내년 급속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는 워낙 과거부터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받아왔던 코인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가오는 7월 POS로의 전환 또한 이더리움 재단의 관계자들로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또한 기사 막바지에 현물 ETF에 대한 언급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현물 ETF의 승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제 늦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의 경우는 전례 없던 속도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의 정확한 명확성과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내일이면은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하여 첫 번째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이 연설 내용 안에는 정책적인 프레임워크에 관한 언급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 시장 관계자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 제닛 옐런의 최근 인터뷰 내용들을 보아도 암호화폐의 혁신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이번 연설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연도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 이 미 법원에서 미 SEC에게 하나의 문건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 SEC에 8일까지 리플 소송 관련 내부 문서 수정본을 제출하라 명령을 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 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해당 소송의 담당 치안판사 34번이 SEC의 내부 문서 수정본을 4월 8일까지 제출하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SEC는 DPP, 즉 심의과정의 특권과 정부 행정기관이 내부 프로세스 관련 내용을 민사소송 등에서 비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사유로 법원의 직원이 작성한 필기 메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 논란의 메모는 비트코인 및 ICO의 법적 포지션에 초점을 맞춘 회의와 연관이 있으며, 앞서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윌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리플 측은 이와 관련 SEC의 내부 문서 수정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현재 SEC와 소송 관련하여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리플사 측면으로 유리하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송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소송 또한 현재 미국 정부의 기조에 영향을 받으며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려는 모습 속에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한다는 것은 시장의 명확성을 정확히 한다는 것이며, 리플사와 미국의 정부 기관이 진행 중인 이 소송의 경우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명확성을 따지는 소송이죠. 규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이 마무리가 무조건 돼야 하는 상황 속에 이 정부에서 SEC에게 이제 그만 끝내라라는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이제 정말 소송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XRP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그동안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만큼 높은 상승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가격의 소폭 하락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48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간의 횡보의 모습을 깨며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움직임이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연준의 2인자로 불리우는 브레이너드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 이제 국채 시장은 상승, 증시는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또한 이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밤사이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큰 하락을 겪은 탓에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의사로 공개에 대한 공포, 5월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시장은 더욱 크게 겁을 집어먹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특별히 더해진 것도 아닌데 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투자자들이라면 늘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는 것을 자주 목격했을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한다는 사실이죠. 이벤트마다 투자가 이제 바뀌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코인은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은 7월 말까지 최종 업그레이드인 POS로 완전한 전환을 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며 더욱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산시장은 금융정책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장 코인인 이 비트코인 또한 하락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알트코인에 비하면 다소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트코인의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상승할 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하지만 또 하락할 때는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 투자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트코인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이러한 영향 때문이죠. 특히나 어제이죠.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시금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가 3만 달러가 되었다는 소식은 투자자분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 침묵을 깨고 이제 시장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투자 심리가 죽지 않았으며 거래량을 동반한 가파른 회복세가 눈에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횟수로 5년간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번 연도처럼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며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 그 어떠한 시장보다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그저 30%, 50% 벌려고 투자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